과거 남성 중심의 불평등했던 사회는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여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성의 입장에만 편중된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 통상 꽃뱀이라고 부르는데요. 논란이 커지는 것을 특히 두려워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꽃뱀들에게는 그들이 손쉬운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꽃뱀에게 물려서 지옥까지 다녀왔던 남자 연예인 톱5를 빠르게 시작합니다. 5위는 먹튀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받은 배우 이민기입니다. 영화 해운대를 통해 단숨에 충무로 블루칩으로 주목받았던 이민기는 공익근무 기간 중 지인들과 부산의 한 클럽에 갔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선 해운대 유명 클럽의 룸을 잡고 즉석 만남을 통해 한 여성과 부킹에 성공한 그는 해당 여성과 다른 룸으로 이동해 은밀한 행위를 즐기기 시작했고,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으며 스타 남친과의 열애라는 부푼 꿈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해당 여성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하게 됩니다. 이민기와의 관계 이후 불쑥 룸으로 들이닥친 이민기의 지인에게 상반신을 움켜잡히는 수모까지 겪으며 톱스타와의 열애를 꿈꿨던 여성은 이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속옷 등을 증거로 삼아 이민기와 지인 3명을 중간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민기가 평소 반듯한 언행과 순진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대중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민기와의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며 무혐의 처리됐고, 중간에 들어와 추행했던 이민기의 지인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이민기가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민기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날 그녀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4위는 람보르기니녀 사건의 중심에 섰던 박시후입니다. 여전히 연관 검색어에 람보르기니가 함께 뜨는 배우 박시후.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이어 청담동 앨리스까지 대박을 치며 단숨에 여성들의 워너비로 떠올랐던 그는 단 하룻밤의 사건으로 바가치우라는 처참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그를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하는 대중도 적지 않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사건은 합의금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박시우의 지인이 절친이라며 소개한 람보르기니녀를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2차로 박시우의 집으로 이동한 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소주 2병은 가볍게 마신다는 람보르기니녀는 홍초와 얼음을 섞은 소주를 6잔 정도 마셨음에도 차를 탈 때까지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시우 자택 주차장에서는 실신하듯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되며 약물을 사용한 계획범죄라는 의심까지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박시우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표현을 내놓으며 오히려 더 큰 반감을 사게 되었는데요. 결국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박시우,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를 부추긴 지인까지 얽히고 설킨 사건은 서로 간에 고소를 취하하며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중은 박시우가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합의금 없는 합의였다고 전해집니다. 3위는 화장실 논란으로 추락한 아이돌 박유천입니다. SM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류를 이끌며 한때 가장 핫했던 보이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한 박유천. 전속계약 만료 후 SM을 떠난 뒤부터 그는 수많은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그에게 변기유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남긴 사건은 한순간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A씨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각기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3명이 같은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집니다. 특히 피해 장소가 모두 화장실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박유천의 성적 취향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박유천으로부터 화해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오히려 A씨는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여성 중 1명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의 머릿속에는 변기유천이라는 단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위는 꽃뱀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복역한 강은일입니다. 한창 촉망받던 뮤지컬 배우가 억울한 누명으로 징역 5개월을 살고 나서야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뮤지컬계의 괴물 신인으로 불리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배우 강은일은 서울 서초구 한 순대집에서 지인들과 소소한 술자리를 갔던 중 악몽 같은 시간을 겪게 됩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지인의 동창생 박모 씨가 강은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인데 강은일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그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한 채 1심 재판에 임했고 피해자의 주장 하나만으로 징역 6개월이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치소에서 4개월 넘게 복역하게 되었지만 1심에서 증거 효력이 없었던 CCTV 영상이 2심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되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합니다. 화장실 특성상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문 아래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가 가게 내부 CCTV에 찍혀 있었고 이를 영상 분석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동선과 강은일의 진술이 일치한 반면 박 씨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고 검증 결과 오히려 추행은 박 씨가 강은일에게 저지른 것이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강은일은 4개월이 넘는 구속기간을 끝으로 석방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구속 중 생긴 우울증과 세상의 편견뿐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끔찍했던 수감 생활, 하차해야 했던 수많은 뮤지컬 작품들, 그리고 아직도 1심 판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은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대망의 1위는 참교육으로 오히려 꽃뱀을 이긴 배우 이진욱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에서 레전드 등장신을 꼽으라면 늘 5손가락 안에 드는 명장면의 주인공인 이진욱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화보 같은 무표정으로 무죄를 입증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문제의 여성 A씨를 만나게 된 이진욱은 블라인드 설치를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차저차하여 뜨거운 밤을 보낸 뒤 다다음 날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게 됩니다. 서로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린 상황에서 이진욱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직접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수사 결과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흔이 이진욱의 신체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관계 도중 마무리를 자신의 체내에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에 이진욱이 섬뜩해져 관계를 급히 중단한 사실, 그럼에도 A씨가 자신의 구강을 이용해 관계를 마무리한 사실 등도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체액이 다량 검출됐으며 이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의적 무고를 의심케 하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A씨의 변호인마저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며 변호를 포기하고 돌연 사퇴하게 됩니다. 마침내 고소 10일 만에 A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진욱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A씨는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처벌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무고의 대가가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점에서 처벌의 형평성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꽃뱀에게 끝까지 당당하게 맞섰던 이진욱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남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는 배우들. 연예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은 리얼리티 및 토크쇼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대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본 모습을 너무 들어 오늘은 과거에 괜히 학력 위조를 했다가 망신만 당한 연예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최화정입니다. 61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뱀파이어 같은 에너지와 함께 당차고 쾌활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최화정입니다. 그러나 2007년 신정아 게이트를 시작으로 학력 검증이라는 후폭풍이 밀려들 당시 그녀 역시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진명여고를 거쳐 상명여자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화정은
1979년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던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던 상명여대 교무처장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청강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화정은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재학 중인 것처럼 꾸미게 되었는데요. 실제 그녀는 그동안 본인이 상명대 출신이라 말하며 여러 책과 인터뷰에서도 상명대를 졸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명대 후배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동문 행사에도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기사가 터지고 그녀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죄송하고 저의 어리석음이 부끄럽고 저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해 주기를 바랐다며 눈물 섞인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 프로필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이 큰 과오였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DJ 최화정의 사과 멘트가 담긴 라디오 방송은 2시간 내내 음악만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2위는 최수종입니다. 국내 사극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최수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연예계 대표 애처가 이미지로 많은 대중들에게 호감과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학력 위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서전 등에는 외대 학창 시절에 대해 써놓기도 하는 등 본인이 직접 외대 출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자랑스러운 외대 동문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강연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니 매니저의 실수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대중들은 최수종의 변명에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배명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에 합격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에 합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매니저가 가짜 프로필을 올렸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수종은 외대를 마치고 콜로라도 대학교 덴버 캠퍼스 마케팅학과 3년 수료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그는 콜로라도, 대학교가 아닌 콜로라도에 있는 포트 모건 칼리지를 1년간 다녔지만 외대 문제는 가려져 조용히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과연 그가 외대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해진 상황에서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최수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최수종은 모든 이력에서 왜곡된 학력을 지웠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며 대학 졸업장을 받아냈습니다. 1위는 장미희입니다. 정윤희, 유지인과 함께 1970년대를 대표하는 2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인 장미희. 그녀는 특유의 고급스럽고 나른한 분위기와 카리스마로 많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1세대를 풍미한 배우이다 보니 많은 스캔들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심지어 학력 위조로 2번이나 대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는데요. 데뷔 초 그녀는 협성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이화여고 졸업 후 건국대 의상학과에 입학했다고 이야기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잠잠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장충여고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호손대 교육학과 졸업, 명지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졸업한 학교는 협성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장미희가 졸업했다고 주장한 장충여고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사라졌기 때문에 졸업생이 있을 수 없었고 동국대에는 입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왔다는 미국의 대학은 해외 비인가 대학으로 대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당시 장미희는 명지전문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미희가 교수 임용 당시 명지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석사 학위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장미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첫 임용 시기인 1998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 재임용 당시에는 학력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논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드라마에 복귀하며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지만 별다른 사과 없이 꿋꿋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독보적인 분야에서 능력을 뽐낸다면 굳이 학력이 중요할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